자, 두 번째로 너무 올랐다. 또 너무 비싸다. 올빼미 회원님이 저평가를 하는데 거기는 과거에도 현재도 서민들이 못 사는 비싼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못 사는 요거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올랐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DSR 또 3단계로 또 바로 시행하잖아요. 그렇죠.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 대출이 줄거든요. 맞습니다. 대출이 주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 싶어도 이제 못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래서 좀 젊은 분들이나 좀 돈을 소액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 사는 거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파트가 아닌 다른 상품을 사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 뭐 그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그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너무 올랐다 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첫 번째 전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네. 전세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야, 전세가 도대체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전세가 이제는 집 사는 거 더 힘들어? 일단 이제 이게 시장에 인수가 돼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아파트 분양받는 것도 아니고 전세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759대 1 최고. 예, 가점에 커트라인이 보통 있잖아요. 이게 당첨되려면은. 근데 1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10점 만점을 맞아야 이 전세자 장기 전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강남의 그 10억 노또 아파트도 저거보다 경쟁이 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 월세도 너무너무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집을 살려고 했더니 집값은 더 비싸. 근데 대안을 찾다 보니까 정말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 단지에 임대가가 시세보다 7, 80%를 이렇게 싸게 주니 20년 동안 편안하게 새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의 목적을 딱 두고 있는 분들이 이 여기다가 아주 몰려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니까 아파트가 일단 파크포레오 둔촌주공 아파트 새 아파트죠. 그다음에 이문 뉴타운의 이문 아이파크 자이, 그다음에 송파구의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전세가 또 그렇게 부족해요, 요즘? 전세 매물을 보게 되면은 이게 서울의 아파트의 전세 매물입니다. 지금 2025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하게 되면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안을 찾게 되는데 이게 저리로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해준다니까 이제 마음에 드는 거죠. 야, 이게 참 전세가 이렇게 부족한데 또 이제 전세를 또 그냥 주저앉는 분들이 이제 계시단 말이에요. 700 몇이요? 759대 1. 59대 1. 59대 1에 이제 760대 당첨된 분이 기분 좋아 친구들하고 술을 마실 거 아니에요. 좋죠. 소주 한잔 해야죠.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이분이 나중에 어제 사람 목표가 이제 재테크잖아요. 20년 동안 전세 살고 20년 후에는 인생이 20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후에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공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아, 그쵸. 어떻게 보세요? 예, 제 친구가 네. 8년 전에 당시에 한화 좋은 대기업에 중견 간부가 이제 월급도 그렇게 작지 않았거든요. 그 위례에 이제 장기 전세 주택을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제 그 38평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고 막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축하한다 그랬고 며칠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장기 전세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이제 가지게 된 건 너무 축하하는데 잘 생각해봐라. 10년 전의 아파트와 지금 아파트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났지 않냐. 네가 10년 동안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가 10년 뒤에 만약에 이제 직장을 옮기거나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네가 그 대안이 있느냐. 잘 생각해봐야 된다. 지금 그때 그 친구가 한 1, 2년 정도 고민하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조그만한 이제 작은 아파트를 샀는데 소형으로.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그 산 가격이 2배가 올랐어. 그래서 나한테 가끔 만나서 네 말 듣기를 참 잘했다. 그런 벼락거지가 되는 걸 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매매가 아까 물가 화폐 유동성 대비 2배가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매매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세도 오르죠. 전세도 똑같이 2배가 올라요.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은 뭘까요? 열심히 모아서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주던가 대출을 받던가 그렇죠. 아니면 월세를 내던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전세를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전세를 안 살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투자, 네. 재테크가 이제 가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열렸잖아요. 아니, 지금 얼마 전에 후배가 여기 바로 이수역에서 이제 근무하는 후배인데 이 친구도 계속 청약
도전하려고 거의 20년 가까이를 계속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 3년 전에 빌라를 사게 된 거고, 저희 이 사무실 옆에 남성역에 아니 거의 역세권 재개발로 들어갔어요. 근데 전생에 내가 넌 나라를 구했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가 그동안 준비해놨던 이 청약 통장이 작년부터는 이제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 무주택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요번에 방배동에 바로 여기 방배 6구역 원페를라 분양을 했습니다. 거의 40억 되는 아파트를 22억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게 돼버렸는데 제가 재개발된 건 배 안 아픈데, 야 이거 20억 프리미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걸 받아버리니까, 야 진짜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무주택이나 이렇게 최소 전세로 어떤 특단의 방법이 안 나와요. 우리가 자꾸 미래를 설계하려면 저는 이런 식의 제도가 바뀌는 걸 가장 활용을 잘해서 쓴다면은 저는 이런 좋은 기회들 앞으로 얼마든지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활용할 방법이 되게 많은 거죠.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권내님이 권해서 또 친구가 또 잘 투자를 했겠죠. 네, 여기 뭐 재개발되는 거는 제가 잘 알려줬습니다. 다만 청약 그 될 줄은 몰랐지. 청약도 넣으라고 했는데 몇백 대의 경리를 두고 이제 된 거죠. 아니 무주택에서 갑자기 네. 60억대 자산가가 돼버렸네. 그래도 술 한잔 소주 한잔 사더라고요. 네. 소주 한 잔으로. 야 싸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세를 대안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생각을 좀 잘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지금 워낙 유동성에 의해서 자산의 가치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흐름을 못하게 되고 그냥 전세에 주저앉으면, 전세는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도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나는 올려주는 입장인 거지 집주인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남의 그런 레버리지. 흐름을 지금 반대로 타시는 거, 완전히 반대로 타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장기 전세에 당첨되신 분들은 집을 못 사요. 차라리 지금 그냥 일반 전세 사시는 분들은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빌라도 하나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청약도 줄 수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로또 같은 청약 하나 또 당첨될 수 있고, 뭐 아까처럼 뭐 10몇 억은 아니어도 네. 뭐 한 3, 4억 정도 벌 수 있는 그쵸. 그런 지금 청약들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전세, 장기 전세 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분은 20년 후 있다가는 이 전세금 내가 예를 들어 지금 2억이야. 이 돈 가지고 나중에 20년 있다가 보면은 지금의 5천만 원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5천만 원 가지고 노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남들은 다 그 2억을 가지고 지금 뭐 6억, 8억까지가 다 올라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대체제는 얼죽제라고 들어보셨죠? 네. 얼죽신에서 얼죽제. 재건축. 얼어 죽어도 재건축. 재건축. 여기서 얼죽제로 또 얼죽 재개발로 바뀌었어요. 저희가 이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얼죽 재건축이 아닌 얼죽 재개발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한 달 전에 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얼죽 빌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얼죽 재개발에서 얼죽 빌을 위주로 사니까 얼죽 빌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기 시작했잖아요. 요즘 유튜버들 다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저희가 얼죽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죽제가 점점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얼죽 재개발, 얼죽 빌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흐름이니까 그냥 가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하러 오시게 되면 두 분이 가끔 너무 안타깝다. 이 재개발의 빌라 또는 얼죽 빌도 좀 잘 구분해서 진짜 상급지로 가거나 진짜 돈이 될 만한 걸 잘 사야 되는데, 이 투자에 대해서 좀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얼죽제에서 이건 정말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뭐 황한 씨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얘기하세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일단은 사업성 이런 거 많은 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저는 우리 투자금, 우리가 이제 소액 투자를 하러, 갭 투자를 하러 들어가는 건데, 내가 갭 투자를 2억을 놓고서 투자를 하려고 해. 근데 이 갭 투자 금액이 가만히 있어 주거나 아니면 전세값이 올라서 이 투자금을 자꾸 회수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죽비를 5억 주고 샀는데, 네. 그죠? 그렇죠. 전세가 3억에 나갔어. 그럼 내 돈이 2억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로. 그렇죠. 예, 그 얘기이시죠? 네, 예, 맞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2억의 투자가 됐는데, 네. 이 전세값이 어떤 이유로 이 사람들이 우리 집은 전세를 받더니 구조가 너무 안 좋아요. 집이 너무 오래돼서 전세를 못 들어가겠어요. 이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하면 전세값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내 돈이 투자 금액이 2억이 들어가야 될 게 2억 2천 들어가고 2억 3천 들어가고, 사실 이런 소액 투자에서 2, 3천만 원이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들 뭐 호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지역들 찾아 들어가지만 이 안에서도요, 물건 선택을 할 때는 이 전세가 잘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입지를 갖고 있는지, 또 그런 물건의 구조가
이 안에 구조가 그만큼 사람들이 쓰기 좋은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본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셔야지. 그냥 무작정 내가 재개발 수익만을 보고서 따라가다가는 이 전세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꼰대들이 여러분들 투자시켜주고 좀 해드리는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구조라든지 위치 선정,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그 부분도, 그 다음에 얼마나 잘 짓는지, 네. 저희가 이제 꼰대들이 지은 집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지은 집, 무릎팍 소문이 나가지고 구경하러 오죠. 얼마 전에 저희가 지금 노량진 쪽에 짓고 있거든요. 네. 온통 건축업자들이 다 따라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짓는다고. 답사하러 오는 거. 답사로 와요. 그래서 아마 저희 꼰대들 짓는 집에 이제 저희가 멋지게 지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다른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이미 사진 찍어갔어요. 아, 네. 네, 그리고 꼭 저희한테 물어보고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따라할 수 없다. 그거는 이게 꼰대들이 짓는 집은 여러분들 집이 뭐 좋은 걸 쓰든 이쁜 걸 써도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균형을 잘 맞춰서 짓거든요. 조화와 네. 근데 이거를 하나 갖다 쓴다고 해서 그 집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꼰대들이 짓는 집이 제일 좋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또 새도 그 동네 제일 잘 나가고 빨리 나가고 그거는 나가고. 이미 여러분들 결과로 보여드렸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새가 되게 잘 회전이 되고 또 저희가 또 관리는 또 되게 잘해줘요. 왜냐면 항상 새 건물처럼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못해서 저희가 많이 그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제가 3년 전부터는 이런 관리도 제가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우리 이꼰대님이 얘기한 거는 경험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 힘들어하신 분들 네.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투자한 게 다른 데서 하신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자 그리고 우리 공군대님은 또 이 얼죽제, 네. 얼죽빌 네.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서울의 시장이 이제 그 취임하게 되면서 서울의 많은 재개발 구역을 1년이 멀다 하고 지금 100개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신속통합 재개발도 있고 모아타운도 있고 다양한 재개발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지정권자니까 지정까지는 많이 해줄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진행은 주민들이 보통을 해요. 근데 지금 많은 개발 구역들이 가다서다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서울시가 많이 지정까지는 해주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난 3년 사이에 건축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2배 이상 오르게 되면서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예를 들면 지금 노량진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추가 부담금 9억에서 10억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뭐 2, 3억 정도 내고 아파트 3, 4억 내고 아파트를 받을 줄 알았는데 추가 부담금 10억 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조합원들이 멈춰버리거든요. 자, 이럴 때 이 충분히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아파트가 됐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 재개발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산 빌라와 추가 부담금을 더하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하고 가격이 같아. 그럼 수익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얼마냐? 최소가 17억이에요.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넉넉하게 20억 정도의 신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거나 될 곳, 이런 지역들, 그 이상으로 진행될 곳들을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빌라, 얼죽빌이죠. 그 얼죽빌을 사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 이하에 되는 지역은 절대로 하지 마셔라. 요걸 꼭 지키시면 절대로 큰 실패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주변 시세 아파트를 잘 봐라. 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라이브 할 때 작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빌라를 재개발도 투자하실 때 신축이 아파트가 15억 이하 지역은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게 이제 물가가 뛰고 여러 상황 변동에 의해서 우리 공군대님이 2억을 올렸어요. 네. 그래서 17억이 돼버렸고 네. 조금 더 높은 수익으로 빨리 될 지역은 한 20억 정도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꼰대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네. 추가 부담금을 상쇄할 수 있는 게 용적률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 역세권 개발하는 자리들은 추가 부담금이 이제 뭐 9억에서 갑자기 5억으로 줄어요. 그러면 3억으로 줄어요. 그러면 이런 같은 아파트 시세가 15억, 17억에도 충분히 재개발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셔가지고 좀 여기서 멀고
어떤 조망이나 이런 것도 잘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세가 17억에서 20억 정도가 돼야 되고 또는 역세권 네. 이게 이제 역세권 고밀 개발할 수 있는 자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구분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아무거나 사시게 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정도 또 말씀을 드리면 얼죽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건축을 또는 얼죽신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재테크에 욕심이 있고 또 재테크를 하고 싶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그 빌라를 들어오실 때 어떤 희망을 갖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희망을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자 여기가 재개발됐을 때 어떤 지역이 될까를 그리시면서 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재개발이 안 될 만한 자리를 투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될 만한 자리들은 여러분들 좀 잘 숙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도라든지 또는 너무 대단지라든지 몇 가지 재개발이 안 될 만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구분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이 됐을 때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상급지 주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지가 지금 한강변이나 이 상급지가 넓게 퍼지고 넓게 날개처럼 이렇게 넓게 퍼지는 지역들은 지금 상급지거나 상급지가 될 자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이게 그냥 상급지 바로 편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왕 여러분들의 희망을 그런 상급지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중하급지 쪽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왕의 희망을 상급지 쪽으로 해놓자 라는 저는 좀 그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상급지가 될 만한 자리나 지금 상급지인 자리들을 저희 꼰대들은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투자를 시켜드리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약간 좀 조심을 좀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빌라나 요걸 가지고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시장을 쭉 돌아다녀 보시면 아실 게 현재 투자 금액이 지금 얘기하는 상급지 안에 있는 위치와 또 그렇지 않은 위치들에 있는 빌라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매매 가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투자가 들어가는 금액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결과물은 나중에 아파트가 됐을 때에 얘네들의 가격 차는 거의 10억 이상 굉장히 높은 큰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내가 보려고 한다면 어떤 곳에 우리가 둬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만 결과물이 큰 지역들로 여러분들이 가성비 높은 투자를 그런 목표치를 잡고서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투자 마인드가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많이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꿈채움별님께서 안녕하세요 꼰대님들 전세 사기 때조차도 전세 빠르게 완판되는 걸 본 산 증인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세 저희가 진짜 한 달 만에 남들이 2년 걸리는 전세 거기를 저희는 한 달 만에 완판되고 저희가 좀 길었던 게 한 2달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들 1년 2년 동안 전세 안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거는 이제 보면 거의 계약이에요. 우리 꿈치원별님께서 증인. 원효로 이가도 진짜 좋았다. 노량진에 지어지는 빌라도 기대돼요. 노량진 쪽도 아마 요번에 좀 많이 지어지니까 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께 그 제일 빨리 나갈 겁니다. 저희께 또 저희께 제일 높게 나가고 원효로 같은 경우도 보통 주변의 전세 시세가 3억대 얘기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저희는 4억대 나갔어요. 1억 더 높게 나갔죠 전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좀 전세가 높게 나가는 그걸 저희 여러분들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랑입니다. 그냥 작은 자랑. 네. 자, 그렇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 이제 세 번째로 자 요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올라서 이제 아파트를 못 사니까 최근에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오피스텔. 근데 이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투자 가치,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은 투자 가치를 높게 안 보고 사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높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오피스텔은 안 좋다라고 네. 하는 생각들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드릴 필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 오피스텔은 좋을까? 괜찮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오피스텔 좋은 점 한번 투자해도 좋은 점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오피스텔은 명확하게 이제 그 한 개 물건이 갖고 있는 성향이 좀 두드러지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 성향을 보거든요. 오피스텔은 수익형입니다. 그러니까 수익형 성격이 강하죠. 근데 이제 이 수익형이라는 거는
1인 가구들이 많고 직장인들 중에서도 고소득자가 있는 지역들의 임대가가 높아요. 그러면은 임대가가 지금 현재보다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1인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곳, 임대료가 높아지는 곳,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무타운이죠. 업무타운과 오피스텔은 정말 궁합이 잘 맞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예를 들면은 강남에 6억에 분양했던 게 지금 18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8억에도 분양했던 게 20억 정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하남 이사지구에, 동탄에, 광교에 이런 데 역세권 주변에 오피스텔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기업 일자리가 있는 업무타운이 없는 곳에는 가격이 안 오르고 임대를 수요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최근에 이제 대규모 업무타운이 만들어진 곳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마곡지구잖아요. 서울의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분양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도 있었고 임대료 상승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투자하게 해서 작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것만 꼭 지키시면 오피스텔은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임대 수익형으로도 좋고 차익형으로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타운 주변은 이제 소형 오피스텔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대형 오피스텔은 네. 그 어떨까요?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거. 네, 이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신도시 아파트가 오르면은 처음에 분양가가 차이가 나요. 근데 아파트가 오르는 만큼 이 아파텔도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실거주용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형 오피스텔과 아파텔은 좀 구분해서 보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간이 지금 남아요. 말씀하신 이 오피스텔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부분들은요. 절대 혼자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좀 물어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끝까지 저희 라이브를 보신 우리 2,530분 너무 좀 감사드리고 코고 영래님 폭삭 소가수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김춘조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